네, 코리아바의 투자일기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폭락의 진짜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입니다. 코리아바의 투자일기는 인문학적 추론 영역이니까 절대 투자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삼지 말아주시고 그냥 듣고 잊으셔도 되고 네, 참고만 해주세요. 자, 오늘 SK 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또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200만 원 벽이 허물어졌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25만 4천 원까지 좀 떨어졌고 하이닉스가 200만 원 벽에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진짜 어마무시한 지금 변동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부터 6월 중순 이후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여기도 6월 말부터 해서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죠. 이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거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이게 투기판이 돼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버리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뭔가 안정적이었었는데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메타에서 야,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개발하는데 너무 한계의 끝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는 이 데이터 센터를 이 뭔가 클라우드 모델로 해서 임대를 해가지고 그냥 수익화를 할 거야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이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그 빅세븐들이 이거 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야 이제 우리 이거 해가지고 결국 반도체 기업만 돈 버는 거 아니야? 우리 이거 해가지고 너무 현금 흐름만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좀 쉬어가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거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란하고 호르무즈가 봉쇄가 되면서 또 유가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리스크가 올라가니까 야 이거 뭔가 또 전쟁 위험이 또 다시 되살아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여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의견으로는 야 이제 뭐 미국의 상장을 SK가 하면서 수익 실현 또 하느라고 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도 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네 저는 이 뉴스가 네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어떤 그 여야의 그걸 떠나서 호남의 반도체 800조 원을 투자했다. 이게 무슨 뭐 충남에 하냐 아니면 영남에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뭔가 국내 정치 또는 이런 어떤 국제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미스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TSMC를 워렌 버핏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투자의 천재인 그 워렌 버핏이 TSMC를 왜 팔았는지, 왜 급매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TSMC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예, 버핏이 TSMC가 나쁜 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기업에 대해서 좋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TSMC는 잘 관리된 회사라면서도 지정학적 긴장이 투자 매각 당시 고려 사항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자들은 이런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죠. 당연히. 예, 그렇기 때문에 TSMC가 지금 일본에도 공장을 짓고 있고 미국으로도 오라고 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 지정학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백악관 문서입니다. 백악관에서 예, 이게 2026년도 1월 14일 날 대통령의 조치라고 해가지고 미국으로의 반도체 제조 설비 및 그 파생 제품의 수입 조정에 관한 선언문을 발표를 했어요. 이 선언문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 반도체는 안보라는 거예요. 네, 안보, 국가 전략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그 파생 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저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받은 거예요, 상무장관이.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 장관은 현재 반도체 제조 장비 및 파생 상품 수입량과 상황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미국은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그 파생 상품에 대한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해외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처럼 그런 위기가 터지게 되면 국가가 거의 붕괴하는 수준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냐? 장관은 반도체가 미국의 경제, 산업 및 군사력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방위 시스템은 레이더, 통신 시스템, 전자전, 사이버 보안 시스템, 미사일, 드론 유도 및 제어 시스템의 고성능 반도체를 사용합니다. 또한 방위 시스템은 극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특수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의존도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서 국무장관은 반도체가 2024년 4월 30일자로 국가안보각서 22호에서 지정한 16개 핵심 기반 기술 분야 각각의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국가의 16개 핵심 기반 시설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반도체가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 분야에서는 광대역 네트워크, 라우팅, 스위치 뭐 이런 데에서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분야, 스마트 그리드 뭐 이렇게 해서 반도체가 필요하고,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반도체가 필요하고, 이런 전력 관리 시스템에도 반도체가 필요하고, 의료 분야에서도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산업의 필수적인 모든 분야에서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어때요? 장관은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이 예상되는 국가 방위 수요를 충족하고 성장하는 산업의 요구를 충족하기에 너무 낮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예, 여기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미국의 국내 반도체 생산 능력이 미국의 안보를 저해할 정도로 너무 낮다는 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미국은 어떻게든 미국 내에 반도체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지 않는 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예, 판단했습니다. 이런 걸 수입하는 것은. 예, 이런 걸 계속 외국에서의 수입에 의존하는 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반도체 공급망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우대 관세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런 유인책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으라는 거예요. 왜? 안보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테일러 공장의 반도체를 27년도부터 양산한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어때요? 첫 삽을 떠가지고 이게 2024년도 발표 이후에 26년도에 들어서야 첫 삽을 뜬 거예요. 이제 타설 시작입니다.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미국에서 바라볼 때 한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용인에 짓든 호남에 짓든 영남이든 한반도에 지은 반도체 공장을 미국의 안보 책임자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무장관이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바로 언제 얘기했냐? 26년 7월 10일 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6월 29일 날 발표한 다음에 7월 10일 날 다시 압박을 했어요. 야, 니네 800조? 말이 돼? 미국에 대해 지으려니까 다시 니네 나라한테 짓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니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돈 벌게 해줬는데 그 돈 가지고 다시 니네 한반도에다 지금 공장을 짓겠다는가? 이게 말이 돼? 라고 했는데 뉴스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 제조업 부흥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진짜 그지 같은 기자, 진짜 화딱지가 나죠. 예. 미국이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안보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누구하고 전쟁에 붙었을 때 미사일이든 드론이든 뭐 위성이든 통신이든 뭐든지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한반도가 예, 공격 대상이 되면 어디서 공급을 받습니까? 예, 자국이 안보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보 때문에 미국에다 지으라는 거지 제조업 부흥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26년 5월에 얘기했죠. 텍사스에 초대형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것이다. 최소 80조를 투자할 것이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거 잘 만들어 본 경험이 있나요? 반도체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수율이나 여기서 나오는 제품의 수준이 당장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천재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을 텐데 하루아침에 이거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걸 하겠다는 건 뭡니까? 미국이 기술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국가 안보상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누가 하고 있어요? 스타링크가 하고 있잖아요. 스타링크가 만약에 스타링크가 위성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가 벌써 전쟁에서 다 깨졌죠. 예,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팔란티어도 가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 지금 스페이스X나 팔란티어나 이런 기업들이 다 국가 안보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최전선에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드론이 1000km, 2000km, 무려 2700km를 날아가서 러시아의 최대 정유시설을 공격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분쟁이 붙었다. 근데 여전히 SK하고 삼성전자가 한반도에서 무지막지하게 많은 반도체를 생산한다. 그러면 만약에 테러든 아니면 드론이든 이게 어디를 타격하겠습니까? 호남이든 영남이든 그냥 한 방이에요, 한 방. 예, 그래서 드론이 수천 대가 날라와가지고 공격을 한다고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면 아예 마탱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2700km를 날아가서 최후방을 타격해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휘발유를 수입해야 되는 입장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상테스부르크도 그렇고 지금 모스크바 근처까지 전부 드론이 가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얘네들이 한반도에서 어디를 공격할까요? 정유시설입니까? 아니요. 반도체 공장의 타격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레버리지도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에서 그냥 드론만 그냥 날려가지고 몇 군데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한반도는 쑥대밭이 되고 미국
미국과 전 세계 경제는 나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단순한 수출 상품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 전략 자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SK나 삼성이 미국의 공장을 짓기 때문에 미국 공급망 이내로 들어오는 자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회사로 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투자를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공급망에서 야 이거 한국 문제가 있는데 쟤네 뭐 하는 거야 지금? 쟤네 지금 이해 못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당연히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테슬라한테, 스페이스X한테, 머스크한테 돈을 밀어주겠죠. 아니면 미국 기업들을 본격적으로 키우겠죠. 아니면 일본으로 건너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봐야 되지. 평화 시대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무슨 뭐 지역 균형 발전이다, 일자리 문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은 패권 전쟁이에요. 그 패권 전쟁에서 균열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균열 덕분에 지금 반도체가 가격이 올라가고 미국의 AI 전쟁 때문에 그게 더 많은 가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과연 이 이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관점에서 국가 안보 전략에서 반도체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앞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고전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의견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